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루스 하부 네. 보겠습니다. 네. 소같이 생겼나요? 이게? 소 이름이라 그러던데. 뭐 느낌은 있어요. 페루시오 람보르기니는 투를 되게 좋아했고 뭐 호전적인 남성 마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왜 소를 했냐?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딱히 밝힌 게 없다 그래요. 페라리가 말이니까. 네. 마소. 네. 그래서 한 세트잖아. 소하고 말. 가축의 대표. 네. 그런데 이제 가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혼란, 투, 싸우는 소. 네. 그 다음에 페라리도 경주마잖아요. 경주마. 그래서 이게 디자인을 보면은 막 이렇게 각지고 엣지말이 들어가요. 여기 이제 그 레벤톤 디자인에서 계속 이어져 온 그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앞에가 이런 식으로 보면은 네네. 그 스텔스기처럼 네네. 랩터 스텔스기처럼 저렇게 각해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 육각형 헥사고날. 저는 네. 이게 참 상징같이 느껴져요. 네. 그러니까 육각형이 람보르기니의 거의 이제 상징 안에도 육각형으로 많이 되는. 육각형이 사실 구조적으로 가장 단단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허니콤 그렇죠. 네. 구조라고도 많이 하고 이게 건축이든 또 뭐 안에 구조 롤케이지 만들던 이 허니콤으로 하게 되면은 그 펄프를 가지고 벌들이 육각형으로 해놓으면은 그 견고하고 가볍잖아요. 그래서 이 구조적인 측면에서 강인함을 뜻하라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보면은 육각형의 이미지가 너무 또 많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또 어지러워요. 육각형 찾다 보면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톤다운 해놓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아무래도 이제 높으니까 또 크고 여기에다가 막 삐죽삐죽하게 되면은 얘는 또 많이 팔아야 되는데 그렇죠. 많이 팔게 되면은 이제 안전 규정이나 뭐 보행자 안전 규제 같은 것들을 못 미치게 되면 또 과징금 내고 막 이래야 돼요. 그러다 보면 손해가 많죠. 그러니까 최대한 지켜가면서 보면은 그 뾰족하게 찌르는 게 아니라 이게 또 평평해요. 네. 예, 충격받았을 때 닿는 면적도 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 네네.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네. 그 다음에 본네트 규정이라든지, 뭐 슈퍼카는 사실 그런 건 개나 줘버려. 거기서 차라리 과징금 내고 말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왔는데, 요즘 슈퍼카에서도 그런 걸 많이 지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람보르기니 특징이 뭐냐면, 개별 옵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익스테리어 개별 옵션들. 여기 보면 이제 여기를 다 카본으로 네. 예, 여기. 막 하는 경향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 좀 합리적인 오너들은 이 아래까지는 카본을 안 넣어요. 왜냐하면 여기 많이 긁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카본이 잘 깨져요. 여러분들이 카본이 단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프레임처럼 단단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러면 뭐- 여기도 보시면 네. 얘도 지금 카본이거든요. 네. 네? 근데 카본이라고 항상 딱딱하기만 한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네. 얇은 판인 네, 때문에 네. 날창날창한 경우도 있어요. 네. 요거를 어떻게 리인포스트 시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경화가. 요렇게 이 플라스틱처럼 뭐 판처럼 이렇게 이래서 날창날창하다는 오해를 받는 거지. 네. 다양하게 제조를 할 수 있어요. 강철보다 막 10배 이상 강하게 경화시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형태를 잡아나가기 위해서 폼처럼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카본 리 범퍼에 들어가는 것도 사실은 저런 형태로 안에 이제 유광으로 해가지고 클리어만 입히는 형태라 잘 깨져요. 그러니까 카본이 특히 이게 측면에서 가해지는 충격이 약해요. 그리고 여기 충격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바스러집니다. 그러면 또 다 교환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카본은 비싸요. 그 카본 때문에 사실은 그 람보르기니하고 파가니가 싸운 거죠. 아이오코카가 이 크라이슬러 시절에 람보르기니 인수한 다음에 양산차만 만드니까 최대한 원가 줄여 하다 보니까 당시에 차대하고 이제 외장을 만드는 엔지니어 중에서 호라치오 파간이라는 기술자가 있었는데 아르헨티나 이 호라치오 파간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카본 기술자였어요. 카본 기술자가 왜 필요하냐면 아벤타도르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차대가 카본 모노코크거든요. 그리고 우라칸 같은 경우에는 카본 알루미늄 하이브리드예요. 그게 섞어서 써요. 비싼 모델은 아니니까 좀 낮춰서 쓰는데 그러니까 디아블로 시절서부터 이 차대 카본으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립 이런 거 다 카본으로 다 해야 돼요. 하니까 리아이코카가 돈이 얼마인데? 너 정신이 있는 거야? 네. 근데 이 그 호라치오 파가니도 창립자처럼 다일질이야. 람보르기니 들어가면 다 다일질인가 봐요. 그래서 또 대판 싸우고 나온 거죠. 그래서 야 모데나에다 회사 하나 차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엔진 만드는 기술은 없으니까 AMG에 가서 엔진 좀 주세요.
그래서 엔진 받아다가 V12에서 얹어서 카본 떡칠을 한 차가 파가니 존다. 보면은 막 다 카본이야. 예.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람보르기니도 카본 써야 되는구나. 그래서 아벤타도르에 굉장히 많이 썼고,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Q7 베이스이기 때문에 뭐 차대라든지 이런 것들에 뭐 카본이 들어가진 않았어요. 대신 이 익스테리어 부분에 카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밑에 카본을 두르는데 여기만 또 판매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도우 스커트하고 후 디퓨저까지 다 카본이래요. 그럼 이것도 한 2천만 원 가까이 되니까, 그러면 또 이게 깨져버리면 이 앞에만 한 7, 800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아깝잖아. 그래서 보통 요걸 사셔가지고 여기다가 카본 필름을 입히거나 전사를 하거나 뭐 이렇게 많이 하십니다. 그게 실용적이죠. 자, 그래서 뭐 디자인은 뭐 여러분들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클라딩도 카본이네요. 이것도 옵션이에요. 여기요? 네. 보통 여기 플라스틱으로 하잖아요. 여기 흙튀니까. 이거 오프로드 가가지고 흙튀기 아깝겠네? 아니 설마 가겠어요 오프로드? 가셔요? 오프로드? 안 가시죠? 안 가시죠. 이거 돌 켜가지고 저기 깨지면 저게 얼마야? 클라딩이. 모시고 다녀야 돼? 네. 휠이 23인치 옵션 들어가 있고요. 이야 진짜 캘리퍼가 와 와 저렇게 큰 캘리퍼 처음 보는 것 같아. 여기서 여기서부터까지 이야 23인치의 디스크가 저렇게 꽉 차 있는 경우도 있네. 제 대충 이게 한 2cm거든요. 네. 이 반이 훨씬 넘어가. 예. 44cm라 그러는데 44cm, 440mm. 네, 카본 세라믹입니다. 카본 세라믹이기 때문에 브레이크 요 시스템 캘리퍼까지 해서 요거만 한 4천 나오겠네요. 다 하면 이거만 그랜저 값이네. 이거. 브레이크. 저 캘리프만 아반떼 심어 놓고 싶네. 이 캘리퍼 이게 저도 못 써요. 그러니까. 네, 휠에 안 들어가지도 않고 이 디스크 한 판이 그러니까. 지금 아반떼 스포츠 중고 가격에 해당할 걸? 그러니까. 이런 걸 왜 사는 거야 도대체? 나는 람보르기니, 네. 페라리, 벤틀리 이런 사람들 보면 이상해 보여. 또 이런 차를 사다 버렸다잖아요. 네. 그러면 단위가 달라진다. 있어야 돼. 왜냐하면 그 전에 저도 이제 이걸 이해하는 게 뭐냐면 차주분 심정을 이해하는 게 뭐냐면 페라리인데 여기다가 주철 로토 놓으면 없어 보이잖아요. 그거만 보여. 그거만. 어게팅 네, 거지. 그거만 보여. 이상하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또 껴놓으면 이게 그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가 다루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쓰라 그러냐면 도로 나갈 때 왜 그 요령이 있어요. 길들이기는 얘가 보통 주철 브레이크에 한 5배 이상 길들이기 해야 돼요. 거의 1500, 2000km까지 5배 이상, 길게는 10배까지도 길들이게 해야 트랜스퍼 필립이 균일하게 안착이 되고 길이 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얘가 처음에 요령이 있어. 얘는 예열해야 돼요. 타이어 예열하듯이. 낮은 온도에서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가 밀린다는 얘기가 바로 그거거든요. 또 밟을 때도 꽉 밟아야지 이걸 느긋이 지그시 밟으면 밀린다고. 그래서 처음 이 차를 운전하실 때 헉 하는 거야. 카본 세라믹이 왜 이렇게 안, 카본 세라믹이기 때문에 높은 온도를 열을 받았을 잘 때 견뎌요. 제대로 견디고 네. 높은 열에도 잘 견디고. 그리고 변형이 잘 안 일어나요. 그 다음에 그 깎이지도 잘 안. 그리고 잘 안 달아. 또 하나의 장점은 계속 열 받아도 잘 버텨. 그러니까 보통 주철 디스크 로터가 한 250도만 돼도 이게 한계치거든요. 그런데 얘는 400도, 500도도 잘 견뎌요. 그럼 우리가 평상시 도로에서 받는 횡지가 1.1에서 1.2인데 죽었다 깨나도 그 온도 안 올라갔지. 그러니까 보통 얘는 한 세게 밟고 온도를 높게 써야 되는 그런 브레이크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이 카본 컴포짓을 열을 가해서 카본 필라멘트에서 컴포짓으로 만들어요. 그걸 다시 세라믹 가루와 섞어서 또 700도, 800도로 또 가열을 해.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라 얘는 열에 강해요. 그리고 이제 얘가 문제가 뭐냐면 질량 변화가 생겨. 나중에 이게 노화가 되면 가루가 돼서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질량 변화가 생겨버리면 브레이크가 이제 로터가 갈라지고 깨지면서 안 듣기 시작을 해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관리를 나름대로 얘도 또 잘하고 수명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떨어져 나가서 얘는 무게를 잰다. 그쵸. 두께를 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무게를 재서 얘가 무게가 많이 줄어들었네 하면 교환을 해야 되는데 교환할 때 눈물 난다. 그리고 또 이게 보증기간 내에 또 잘 고장이 안 나요. 그건 훨씬 넘어가겠다. 그러니까 이게 애매해. 보증기간 내에 얘가 맛이 가야 되는데 이 슈퍼카 오너들이 그래서 이거 사용하실 때 아끼지 말고 사용하세요. 보증기간 내에 그 무게를 기준치보다
떨어뜨려야 돼. 그래야 교훈 받을 수 있어. 아무리 험하게 써도 보증기간 내에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서킷 들어가야지. 서킷 들어가. 근데 또 안 들어가. 아이, 어떻게 들어가? 아깝잖아요. 저 같아도 안 돼. 예. 어쨌든 뭐 차주분께서 예쁘게 뽑아놓으신 거고, 네. 정말 이 캘리퍼만 봐도 배부르시죠. 그러니까. 그 자꾸 보게 되지 않으세요? 브레이크 이거?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차값 2억 몇천 3억이 와 그래 비싼 거 아닌데? 뭐 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는 거죠. 페라리는 빨간색, 얘는 노란색. 네. 포르쉐도 고성능은 노란색인데 캘리퍼가요. 네. 아니 근데 이게 네. 캘리퍼가 비정상적으로 큰 게 네. 6핀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지금 저도 그게 보니까 여기 네. 보시면 이게 피스톤이잖아요. 실린더 네. 하나 이렇게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바깥쪽에 그다음에 안쪽에 2개. 그래서 이쪽에 5개가 있거든요. 그럼 반대쪽에 5개가 있으면 그렇죠. 그러겠지? 근데 이게 10P란 이야기인데. 8P까지는 좀 많이 봤는데 네. 10P는 야. 튠치 않은데. 그러니까 지금 야. 피스톤이 여기까지 가 있으니까 네. 패드가 지금 요렇게 엄청 크다는 얘기지. 엄청 크다는 얘기. 엄청 크다는 얘기는 교환할 때 엄청 비싸다는 얘기지. 엄청 비싸다는 얘기. 엄청 무지하게. 야 이게 44cm란 말이야. 440. 네. 거기다가 이제 요런 것들이 이제 보시면은 열 빼는 게 아니라 가스 빼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열 뺀다고 설명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열은 벤틸레이티드로 해서 빠지는 거고 저기는 이제 제동했을 때의 그 가스가 나오는데 네, 그 가스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패드가 이제 저 고화를 시켜놨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열을 받으면 그 폴리머 같은 것들이 증발한다 그럴까요? 그렇죠. 뭐 네, 네. 기화가 되면서 네. 그러면 그게 이 구멍을 안 뚫어 놓으면 네. 패드면하고 로트면 사이에 벌려주는 거예요. 기체벌이가. 그러면 그냥 브레이크 안 듣는 느낌이 잠깐 들 수 있어요. 이 그래서 말하자면 그게 기막이지, 기막. 그렇죠. 그걸 옆으로 쭉쭉 빼버리면 네. 서킷에서도 브레이크가 페이드도 아닌데 네. 잠깐 안 듣는 현상이 안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스 열 받아서 생기는 패드의 접촉에 따른 마찰에 따른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구멍이 완전히 뚫려서 가스를 빼줄 수도 있고 네. 구멍이 안 뚫리고 홈만 파줄 수도 있어요. 홈 길게. 홈 길게도 있고 네, 그냥 이 홈만 파주면 네, 어떤 일이 네. 생기냐면 가스라는 게 기체이기 때문에 네. 압력에 따라 부피가 변하잖아요. 네. 홈만 파주면 그 홈으로 슉 들어가는 거죠. 잠깐 네. 들어가서 네. 브레이크 압을 그래도 면을 받쳐준 그렇지. 이제 잡아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막을 안 만들지. 네, 네. 그 여기 구멍이 여러 개니까 그 사이로 쏙쏙쏙 네, 빠지는 네. 거예요. CP는 참 이런 게 이제 슈퍼카의 브랜드의 차별성이죠. 그러니까 아우디 Q7하고 다를 바가 없다? 아우디 Q7에 CP 들어가나? 안 들어가죠. 그 또 후륜은 또 원피야. 네. 여기도 카본 세라믹인데, 싱글 피스톤인데 빅 피스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군다나 네. 플로팅 타입이고. 플로팅 타입이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실 거예요. 아니 10피고 원피면 네. 10분의 1이냐? 그러면 9대 1로 세팅한 거냐? 이렇게 보시는데 그게 아니고 그 실린더 사이즈를 봐야 돼요. 네, 네. 제동력은 면적하고 그 수직 항력이니까. 그러면 저 보시니까 10개 피스톤이 작단 말이에요. 피스톤 면적을 다 합쳤을 때 그게 얼마나 나오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다중 피스톤이 골고루 늘러준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피스톤 네. 개수가 많은 만큼 제동력이 세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렇죠. 피스톤 개수가 많은 만큼 제동력이 균일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마찰력은 무조건 면적 곱하기 수직 항력이에요. 그러니까 원피스톤이라도 면적이 크면은 그만큼 나옵니다. 이것도 그 면적을 7대3 정도로 네. 계산을 해서 네. 얹어 놓은 네. 거고 뒤에 원피스톤이긴 하지만 이 패드나 뭐 마찰 개수를 그렇게 잡아서 세팅을 해 놓은 건데 보기에는 좀 없어 보이긴 하죠. 보이네요. 네. 여기도 이왕이면 4피 정도 넣어주죠. 네. 이 보시면은 여기 면이 네. 이렇게 약간 보시면은 요런 무늬들 패턴들이 이렇게 있어요. 주철 로터는 매끈하죠. 네. 아니면 이렇게 줄가 있거나. 네. 네. 23인치 힐인데 후륜에 이 정도면 네. 엄청 큰 거예요. 그게 보통 보통 얘가 좀 무게 나가는 차의 네. 앞 고성능차 로터, 앞에 들어가는 앞 사이즈예요. 로터 정도 사이즈라고. 이게 37cm인데 보통 37, 38, 39 많이 써요. 그러니까. 44, 37. 오. 야. 그리고 또 한 번 강조하지만 이게 피날리 고유 사이즈인 것 같아요. 여기 OEM 32530 R23. 봅시다. 아 여기 네. 그러네요. 폭이 325고 편평비가 30.
그다음에 23인치니까 23인치. 이것도 타이어 갈 때 어떤 타? 비싸다. 엄청 비싸다. 찾기도 힘들다. 이거. 80만 원, 90만 원 할 거예요. 근데 뭐 차 가격에 따지면 타이어 값이 이건 별거지. 저 안에 그 부직포 네. 그 소음 차단. 저기도 벌집을 해놨네. 저기도 육각형이네. 이야. 이 정도면은 저거 여기, 편집증 여기 아니야? 보시면. 네. 뭐 브레이크. 브레이크 너무 오래 이야기했다. 전륜 보시겠습니다. 서브 프레임은 알루미늄 합금 안쪽으로 되어 있고요. 네. 여기 커버가 강으로 되어 있어요. 네. 네. SUV니까 이게 왜 이거 스틸로 되어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신데 네. 알루미늄만 사용하게 되면 이제 이게 2.2톤이니까 네. 예. 그래서 약하니까. 강으로 무상 또 때문에. 보완을 해놓은 겁니다. 네. 두 개 때문에. 그래서 보통 알루미늄만큼 무조건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꼭 그렇지 않아요. 무게가 많이 나가면 알루미늄으로 버틸 수 있는 얘가 무게를 많이 받는 건 아니지만 무게 대비 또 진동도 또 네. 그만큼 발생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륜의 암 W20원인데 멀티링크 타입이에요. 저기 위에 보시면 얘가 W20원 방식인 거고. 네네네. 네. 전통적인 WBC 부분으로 보기보다는 이제 네. 멀티링크로 불러야 되지 않느냐. 링크가 여러 개니까. 잡는 점이 4개예요. 네. 아래 2개, 네. 위에 2개. 이런 멀티링크죠. W20원이라고 보기 좀 그러네. 네. 폭스바겐 그룹 마크가 여기 딱 찍혀 있어요. 여기? 네. 여기 있구나. 네. 그 폭스바겐 그룹에서 이제 요게 Q7하고는 좀 그래도 고성능이니까 AMG나 M 라인업처럼 이런 거 규격은 다를 거예요. 근데 이제 제조가 그쪽이니까 이렇게 들어 있어서 Q7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은 또 곤란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얘가 출력이 650마력이라 일반적인 부품을 공유하는 거는 좀 어렵고. 네. 자, 그다음에 드라이브 샤프트 보면은 되게 두껍습니다. 역시 출력 대비. 네. 그 위시본 보면은 보통 SUV라 그래도 위쪽으로는 이렇게 뭐 하중이나 이렇게 큰 힘이 가해지지 않아서 알루미늄만큼 이렇게 두껍진 않아요. 네, 네. 보면 그렇게 돼 있고요. 자, 지금 여기가 확인이 안 돼요. 보이지가 않아요. 네. 스테빌라이저가 전자식인지 아니면은 그 막대기식인지. 근데 후륜 쪽이 전자식이거든요. 그래요? 근데 얘는 지금 아우디 꽈트로 시스템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아우디 꽈트로가 전륜 기반, 후륜 기반 없이 그냥 4륜이에요. 기계식 4륜이다 보니까 전륜 쪽에도 요게 이제 70%까지 전륜으로 가고 뒤는 87%까지 가고 평상시에는 6대4로 후륜 6, 전륜 4란 말이에요. 앞에도 전자식 안티롤바 방식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엔진은 4000cc 트윈터보입니다. 네. TFSI. 이게 그 아우디 폭스바겐. 네. FSI가 이제 퓨얼 스트래티파이드 인젝션이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미세하게 그냥 연료를 뿌린다. 직분사 엔진이에요. 그러니까 GDI랑 똑같은 말입니다. 직분사는 이제 미세하게 이렇게 막 확 해가지고 균일하게 폭발시키면서 실린더 안으로 직접 인젝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명칭으로 사용을 하고요. 네. 그 회사마다 직분사 명칭은 다 다른데 여기 사용하고 앞에 T가 붙으면 터보입니다. 아우디의 사용자는 4.0 트윈터보 TFSI 엔진이라서 그걸 가지고 튜닝을 해서 650마력이면은 이것도 또 대단해요. 4000cc에 650마력이면 상당히 높은 거죠. 거의 160마력 리터다. 꽤 많은 출력을 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뭐 포르쉐 엔진 갖다가 한 거냐. 포르쉐는 이런 수평 대형 엔진 말고는 다 아우디나 폭스바겐에서 받아다가 그걸 튜닝을 합니다. 까이엔에 들어가거나 파나메라 들어가는 엔진들은 거의 베이스가 폭스바겐이다. 그런데 이제 아우디에서 많이 그걸 조율을 하죠. 아우디에서 사용하는 4.9 트윈터보 엔진이고요. 뒤쪽에도 이제 보통 그 람보르기니는 2기어 많이 사용을 하죠. 싱글 클러치 방식의 자동화 수동 변속기 사용하는데 우라칸에서 이제 듀얼 클러치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그냥 자동 변속기 들어가 있습니다. SUV에 2기어 들어가게 되면 예전에는 이 자동 변속기나 듀얼 클러치가 나오기 전이라서 자동화 싱글 클러치 변속기가 시퀀셜 그 자동화 변속기라고 이렇게 부르는 게 굉장히 빠르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은 느리지. 그래서 아벤타도르가 드래그 레이스 하면은 우라칸한테 진답니다. 초반에 울컥울컥 그것 때문에. 그래서 자동 변속기가 사실 이제 편합니다. 일상적으로 사용하시기 좋고요. 이 자동 변속기 쪽에 이제 여기 묶여져 있는 게 이 트랜스퍼 케이스가
아우디의 그 사륜. 지금은 아우디의 사륜이 기계식하고 전자식의 장점이 잘 조화가 되어 있습니다. 클러치까지 붙어요. 그래서 기계식에서의 단점이라 그러면은 너무 즉각적으로 있는 그대로 배분을 하니까 어떤 때는 좀 덜 배분을 하든지 아니면은 좀 더 민감하게 세부적으로 조율을 하든지 전자식이 그런 장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자식은 그 센서로 먼저 읽고 그쵸. 1000분의 1초 단위로 그걸 계속 스캐닝을 해서 그거를 반영을 하는 건데 기계식은 슬립 일어나면 바로 작용하게끔 기어가 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합쳐지게 되면은 사실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아우디가 그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차종마다 이 사륜이 뭐가 차이가 나냐 그러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출력, 그 다음에 배분. 그러니까 엔진 출력이 얼마나 되고 배분이 얼마나 나냐에 따라서 트랜스퍼 유닛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폭이 더 넓으냐 좁으냐 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기계식도 또 안정적으로 장시간 크게 열 제어 잘하면서 하려면 트랜스퍼 유닛이 커야 됩니다. 같은 빠또로 기계식이라 그래도 이 트랜스퍼 케이스의 사이즈, 그 다음에 받아낼 수 있는 토크의 용량, 그 다음에 제어할 수 있는 냉각 시스템의 뭐 구조 이런 것들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 받아내는 출력, 배분하는 출력에 따른 충분한 토크 바이오스 레이쇼가 다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계식이니까 뭐 그냥 전륜 후륜이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네, 네. 어차피 물려 있는 거니까 상시 그냥 사륜으로 가고 또 앞쪽으로 최대 70인데 70으로 계속 달려도 문제 없고 87로 후륜으로 계속 가도 문제 없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그 후륜 기반, 뭐 전륜 기반 이러면 후륜으로 만약에 후륜 기반이면 후륜으로 배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네. 필요할 때 전륜으로 빼준다라고 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얘는 기반이 그런 기반이 없이 그냥 사륜 기반이다. 네. 앞에 4, 뒤로 6으로 가고 있다가 네네. 앞으로 좀 더 빼주는가 뒤로 좀 더 빼주는가 그냥 거기서 조절한다. 그렇죠. 라고 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돼 있고요. 이게 V8이니까 양쪽으로 해가지고 네. 양쪽이 V8이니까 4기통이란 말이죠. 네. 근데 요거는 4기통에 해당하는 건데 네. 4기통 치고는 이 정도 굵기면 되게 굵은 거예요. 굵은 거예요. 이 정도 보면. 한쪽에 325마력을 감당을 해야 되니까 이 정도 나와야죠. 네. 보통 반만 써도 일반 차로서는 고성능이죠. 네.